위드훈이라고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따르는 어떤 팬클럽 같은 곳이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무계획과 관련해서 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70일 동안이라도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모든 권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많이 쏠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 훨씬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계산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 소식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네이버 위드훈이 카페가 굉장히 시끄럽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글보가 보도해서 관심을 좀 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카페라고 할 수 있는 건승코리아하고 정면으로 맞붙었죠. 맞붙어가지고 건승코리아에서 중앙당에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위드훈이 내부에 지속적으로 영부인을 비방하고 특검을 찬성하는 주장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뭐 당에서 조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게 여파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위드훈이 올라온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을 성적이 저조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비유하고 한 위원장을 긴급 영입된 신규 수석 코치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석 코치가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갈등을 빚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독불장군에 비유하는 비판을 또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멤버들은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편들어야 하느냐, 강요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팬카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좀 비대위원장의 그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김종국 감독이라고 야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받는다고 이게 직무가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진가병 수석 코치가 다 해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뭐가 득이 되는 거냐. 이걸 잘 아는,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입장 표명을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김건희 여사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김경일 비대위원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자꾸 이분을 사퇴하라고 하고 하는 것이 밉고, 이러니까 반발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인데, 근데 이런 이제 일련의 행보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기든지 성과를 내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쭉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막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막는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그 팬클럽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지금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신문들도 그렇고 한동훈 응원이라든가 이런 기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받지 않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종합을 해와서 이제 이런 걸 해석해서 보도를 한 걸 보니, 이게 어쨌든 분명히 당 지지율이나 이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미친 건 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총선 구도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볼 때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어떤 지지율이나 개인의 어떤 뭐 기대감, 국민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높인 측면은 있지만 전체 선거 구도를 예를 들면 좌우하는 그런 효과까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든지 또는 뭐 그게 뭐랄까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슨 사과든 대안이든 무슨 뭐든 간에 또는 뭐 이 자연스러운 또는 당연한 결말이라고 하면은 수사를 받든지, 그렇죠. 뭐든지 간에 결심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건승코리아 팬들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인기 끌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치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발하는데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한 당사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나 사퇴 요구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그러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어찌됐든 당무 개입하고 선거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할 수 있는 거죠. 건승코리아 쪽에서. 그렇죠. 네. 이 갈등이 그러니까 뭐 권력 1인자든 2인자든 두 사람의 갈등이 아마 팬카페 사이에서 갈등으로 더 비화될 가능성은 더 앞으로도 높아질 거고 더 자주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김건희라는 단어와 디올백이나 명품백이나 또는 주가 조작이라는 이런 단어들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또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선거는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또 보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어렵기는 하겠다.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예. 팬들은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김경일 비대위원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외신에서는 근데 나오고 있지. 외신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2,200달러짜리 이제 BBC까지 써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제는 일본에 있는 또 매체도 썼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요. 이게 백이 상표가 유명한 거여서 다른 나라들도 쉽게 다른 나라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다들 이렇게 다 알지 디오르 뭐 그러니까요. 이해하기 쉬운 거여서 다들 씁니다. PPL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여튼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털긴 털어야 되는데 뭐 빠르면 이번 주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신년 기자 회견을 털다가 다시 묻히게 다시 이렇게 이게 덮어 쓰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턴다는 게 턴다고 말씀하셨지만 턴다고 털어질 거냐의 문제가 그렇지. KBS라는 방송사, 애증의 방송사 이 3명 다 우리 애증의 방송사 KBS라는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방송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KBS 이야기 하지 맙시다. 여기서 한대? 이제 대담 형식의.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담 형식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보도를 막 했더니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이렇게 화를 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실제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도 어쨌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 주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좀 2월 달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 시점은 분분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해소가 될 거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칼럼을 썼어요. 천광함 논설 실장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제목이 약속 대담하면 국민이 납득할까예요. 약속 대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좀 예를 들면 이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면 모를까.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라 약속 대담을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발신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KBS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 저희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약속대로.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은 장악된 거 아닙니까 권력에 의해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장악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좀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메시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대담의 결과가.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럼 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아 정말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아 이건 억울한 문제다 몰카 공작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생각이 좀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라는 취지에 글이 지금 실린 거예요.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그랬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발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이제 훈이가 얘기한 거 국민 눈높이 말고는 더 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뭐 출마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더 나가는 진전된 발언을 이제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제는 싹 말 바꿔서 도이치모터스 그거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금기어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딱 만들어놔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불쾌했을까?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내가 정리하는 듯한 모양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산통을 다 깨놔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선의로 해석하면? 네, 선의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때 내가 좀 사과도 조금 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뭔가 대안을 딱 내놓으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딱 포장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과를 요구하고 막 덤벼드는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뭔가 불만스러운 태도를 자꾸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 잡아놨더니 거기다 바람을 확 빼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그 맥락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좋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산통 다 깬 카드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더 아마 제가 볼 땐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우리가 제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 제가 하던 수법이죠. 공부 안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뭐 하면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공부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 상황이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그랬냐 이런 거죠. 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계속 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0일, 70일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눌려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